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코인 노래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놀이터는 이미 없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극장도 못 가죠. 그나마 남아있던 코인 노래방 지금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보냈다가 큰일 나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위험해지니까.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빠, 엄마를 너무 많이 봐서 힘들대요, 지금요, 집에서요.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대요. 예전에는 학교 갔다 오면 밤 10시쯤에 자습 마치고 10시쯤에 오면 엄마 아빠 보는 시간이 거의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학원도 문 닫고 원격 해야 된다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부모님을 봐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대요.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애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건 절충이 좀 필요하죠. 결국엔 스트레스인데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지금 맞는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골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하고 싶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잠깐 빙의를 해서 아이가 한번 돼 보겠습니다. 아이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 일단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좀 거울을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나는 충분히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근데 아이가 보는 어머님과 아버님은 되게 진지하세요. 표정이 무겁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리액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표정, 말투, 뉘앙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대화 나누는 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정말 듣기 싫어요.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아이가 듣는 걸 그대로 부모님이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무섭다. 아니면 내가 좀 너무 날카롭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표정이라든지 말투, 이런 제스처,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습관 같은 거, 뭐 욱하는 거 이런 건 아주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냥 이런 대단한 거 아닌 사소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되게 거기에서 안정을 좀 찾거든요. 그러면서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부모가 최소한 컨디션이 좋다면,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조금 이렇게 입모양도 좀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큰아이가 문제가 좀 있었을 때 딱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으로 얼굴도 한번 보고. 왜? 애들은 제 업무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모를 것 같고 못 볼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은 가장 많이 잘 쉽게 보는 게 아이들입니다. 눈치가 일반 어른들보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것보다 선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세하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사실은 아이에게 말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왜 부모가 되셨습니까? 왜 부모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정말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상대에게 서로 사랑한다라며 평생을 약속할 때 사실은 암묵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부모를.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성을 가져야죠. 아이가 잘못된 건 누구의 탓이다? 저는 부모의 탓이라고 봐요. 물론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아이가 상처를 입고 시련을 겪고 다른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은 사실은 부모의 영향이 크죠. 아이의 잘못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모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이를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부모가 미안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나 그렇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면 부모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사과할 일 있으시면 사과하세요.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억울하대요. 잘못한 거 있으면 아이 보고 부모님이 정식으로 반성하라고 사과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해요. 근데 정작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대충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어본대요. 그게 사과냐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사과는 되게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사실은 회복이에요. 최근에 이제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래서 뭐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절차, 또 피해자의 회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일단 학교폭력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전투사가 되죠. 예, 과격해지고 그리고 책임기관인 학교를 따져가지고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외면된 행동이라는 거죠. 아이가 회복을 하는데 그러한 부모님들의 행동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일단 피해를 당한 아이 입장에서는 위로가 먼저거든요. 근데 자꾸만 부모님은 사실관계를 따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당하고 했으니까 가해 학생을 혼내주려고 해요. 가해 학생을 혼내주는 게 회복이라고 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이해하는 게 먼저 회복이에요. 끌어안아주는 게 먼저 회복이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회복이지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이가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또는 사이버 범죄를 당했거나 또는 억울하게 가담해가지고 연루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라도 사실은 야단이나 그 다음에 거세게 행동하는 것보다 아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그런 직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실제 있었던 일, 사실관계를 아이 입에서 다 이야기가 되죠. 그래야 부모는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엔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조율하는 거죠. 누구랑? 아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대보는 거. 아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 그러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게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대놓고 부모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힘들고 아프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녀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도덕성이 생기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는 창원에 있는 친구가 대장님 배가 고픈데 밥 사주세요 해서 저는 아산에서 창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랑 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시죠? 아산에서 창원까지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바꿔 생각해보죠. 뭘 굳이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시간에 3시간 반을 걸려서 국밥을 먹으러 가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인 거죠. 아이한테 고민이 있다는 그 고민의 부피는 부모들이나 일반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에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죠. 아이에게 환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 옆에 여러분들이 편히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환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환대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소년법 폐지다 뭐다 해가지고 어른들, 사회적인 어른들은 다 청소년들을 삐딱하게 쳐다봐요. 저 친구는 또 혹시나 또 소년범죄를 저지른 애 아닐까? 저 친구 소년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잖아. 아이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 제가 처음에 문제 냈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가 들어왔을 때, 막 하트 날리고, 쏟아내야 됩니다. 요즘엔 하트를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매너 하트라고 이렇게 주면, 하트를 이렇게 쏘면 제가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쓰러져야 됩니다. 그도 과도하게 쓰러져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하트가 또 날라오죠. 이게 뭐다 주고받는 겁니다. 아버님한테 부탁드리죠.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되게 도움이 되죠. 근데 좀 아쉽거나 저는 힘들어할 때 그냥 10마디 말보다는 사실은 어깨 한번 꾹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아이들 편히 좀 대주시고 아이들을 좀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